동안 인간관계의 이해를 강의하게 된 박혜진입니다. 지금 이 인간관계, 인간심리 이해는 3명의 교수님이 1시간씩, 그래서 1강에 1번, 2번, 3번 나누어서 제가 3번째를 맡았습니다. 3강을. 그래서 항상 책에 보면 교수님들이 이렇게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하고 얼굴 보고 인사하고 해야 되지만 이렇게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 1부 인간관계 이해, 자, 인간관계의 기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3분의 교수님이 나누었는데요. 지금 저 같은 경우는 활동 수업이 조금 많이 있는 걸로 제가 지금 봤습니다. 그래서 1, 2주차는 우선 원격으로 진행하고 3차 시대는 또 이렇게 얼굴 보면서 재미있게 활용하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과목은 인간 심리 이해입니다. 자, 인간의 역사는 만남으로부터 시작되고 너와 나에서 너와 나에게 나에서 온갖 참된 삶은 만남이다. 만나야 역사가 이루어지든 뭐가 되겠지요.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을 만나서 할 얘기도 많고 얼굴 보고 이렇게 얘기할 것도 많지만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금 상황이 그런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3년 전에 구미대학교 간호학과에서 예술치료를 강의했는데 이번에는 설린대에서 심리학 쪽으로 강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나면 같이 얘기할 것도 많고 같이 의논하는 그런 좋은 관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떻게 인간관계를 맺느냐에 따라서 삶의 모습이 좌우되며 일상생활에서 맺고 있는 수많은 타인과의 관계는 인간의 삶을 보다 풍요롭게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 항상 관계하면 어떨까요? 관계. 자, 제가 만약에 어떤 사람이 좋아요. 좋은 관계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무엇을 하도 어떨까요? 다 이해하고 그럴 수 있겠지. 그런 생각이 들 겁니다. 하지만 그 상대방이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어떨까요? 왜 지금 만나요? 뭔 어떤가요? 다 하나하나 걸리게 되겠죠. 그게 사람 마음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간호학과 1학년이지 않습니까? 그럼 간호학과에 들어오신 분들은 전문가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공부하고 자격증으로 간호사에 이런 거는 취득하겠지만 또한 마음이 아픈 사람, 몸이 아픈 사람들을, 환자를 우리는 만나야 되는 사람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건 자신만의 갑옷을 입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합니까? 관계를 잘 지내서 전문가다운 그런 간호사가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한 학기 동안 우리는 이걸 배우면서 교수 3명이 나누어서 조금 가르치는 성향이나 이런 거 좀 다르겠지만 어쨌든 여러분들은 갑옷을 입는 마음으로 1주차에서 1강, 2강 다른 교수님한테 배우시고 3강 실습을 통해서 튼튼한 자기만의 세계의 갑옷을 입는 게 저희 한 학기 목표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인간관계 그 자체이며 비로소 사람이다. 사람이 제일 중요한 거죠. 지금 사실 대구 코로나 때문에 각각의 지방에서도 많이 대구로 많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상담을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내가 가진 돈보다는 사람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식물에게 물이 필요하듯 인간에게 격려가 필요하다. 그래서 서로 격려도 해주고 열심히 어쨌든 졸업도 잘할 수 있는 이제 시작이니까 이렇게 새로운 출발을 저랑 같이 열심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보면 책은 인간관계 심리학 김종윤 저의 만남 그리고 성장을 위한 2판이고요. 학제사입니다. 그래서 이게 3시간 여러분인데 이제 교수분들이 나누는 바람에 지금 이렇게 맡았는데 저는 3강 1강의 3부 쪽을 맡았어요. 그래서 실습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오리엔테이션도 해야 되지만 지금 상황인지라 원격으로 여러분을 만나게 돼서 조금 죄송한 마음이 듭니다. 자, 제1강 인간관계의 기초. 저는 부적응적 인간관계를 맡았습니다.
자, 부정적 인간관계는 부정의 정의와 부적응적 인간관계의 기준입니다. 자기 내부에 어떠한 결핍이 생기게 되면 그것을 보충하려는 마음의 욕구가 생기게 되는데 이를 보충하고 만족시키려는 수단으로서 행동이 일어납니다. 이런 행동이 적응 형식을 발견하지 못할 경우에 이상 행동을 취하게 되는데 이와 같은 행동을 부적응 행동이라고 하며 그러한 상태를 부적응 상태라고 합니다. 왜 저희도 학교에 있으면 어떨까요? 적응 잘하지 못하거나 ADHD도 많죠, 요즘에는.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요즘에 배우면서 조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인간은 누구나 다 인간관계를 성공적으로 이끌기를 원하며 좋은 인간관계를 맺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인간관계에 있어서 부적응을 경험하고 난 뒤에야 또는 인간관계가 깨지고 난 뒤에야 그 소중함을 가치를 깨닫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인간관계는 떼내야 뗄 수 없는 것임을 감안할 때 인간관계 부적응에 대한 이해는 무엇보다도 실질적인 요소라 생각합니다. 여기서는 인간관계 부적응은 무엇이며 부적응 인간관계의 기준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기준에 의해 발생하는 8가지 부적응 관계 유형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보시면 이 책에 지금 31페이지입니다. 31페이지. 자, 부적응은 인간관계 기준인데요. 지금 부적응의 정의가 있습니다. 자, 부적응하면 어떨까요? 적응하지 못한 걸 부적응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은 우선 어떤 자기 이해가 어떤 건지 앞에서 배우셨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에 실습 위주라고 생각하시고 우리가 지금 검사도 있으니까 한번 알아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첫째, 인간관계 속에서 느끼는 주관적 불편감이 부적응의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 사회문화적 규범으로부터 일탈. 셋째, 인간관계의 역기능입니다. 그래서 책에서 보시면 부적응의 적기는 보시면 자기 경쟁적 활동과 능력 부족 등 실패를 경험하는 경우도 많으나 신체적 능력 부족으로 대외 활동에 지장을 가져오기도 하는데 이건 모든 욕구가 충족되기란 거의 불가능합니다. 개체는 자기 내부에 어떠한 결핍이 생기게 되면 그것을 보충하려는 마음의 욕구가 생기는데 그 결핍 상태 또는 불균형 상태를 보충하고 만족시키려는 수단으로 행동이 일어나는 것을 부적응이라고 합니다. 자, 부적응 인간관계의 기준은 첫 번째, 인간관계 속에서 느끼는 주관적 불편감이 부적응의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불편감은 다양한 부정적인 불쾌 감정을 뜻하며 인간관계 속에서 느끼는 불안, 분노, 우울, 고독, 좌절감 등을 포함합니다. 자, 이렇게 보면 예를 들어 낯선 이성을 만나는 상황이나 여러 사람 앞에서 발표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 정도가 심하여 얼굴이 붓고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 불쾌 감정을 느끼지 않는 상황에서 부적절하게 그러한 감정을 느끼는 경우, 자, 이렇게 지나치게 긴장하고 불안을 느끼거나 상황에 적절하지 않는 감정을 느끼게 될 때 사람은 이런 상황을 회피하거나 그 결과로 고립된 상태에 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둘째, 사회문화적 규범으로부터 일탈. 모든 사회와 집단에는 구성원의 행동규범이 외형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자, 예를 들어 연장자에게 한 손을 물건을 건네거나 낯선 사람과 처음 만난 자리에서 부적절한 행동을 하는 것은 무례하거나 이상한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게 함으로써 원활하거나 친밀한 인간관계를 맺기가 어렵습니다. 셋째, 인간관계의 역기능입니다. 인간관계의 역기능이라 함은 개인이 사회적 적응에 결과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인간관계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여러 사람이 함께 협동적인 일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한 사람이 지나치게 지배적이거나 비판적이어서 다른 사람을 괴롭게 하고 일의 진행을 더디게 하는 경우입니다. 사람들은 그런 사람과 함께 일하기를 싫어하게 될 것이고 일의 효율성도 떨어지게 되며 결과적으로 다른 사람으로부터 따돌림을 당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부적응적 인간관계 유형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회피형은 경시형, 불안형, 피상형은 실리형, 유희형,
미숙형은 소외형, 반복형, 탐닉형은 의존형, 지배형입니다. 이건 중요하니까 제가 시험 문제 내겠죠.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확인 표시해 놓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 내용은 제가 보시면, 자, 인간관계에서 회피형의 자아 개념이에요. 회피형은 인간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인간관계, 경시형과 인간관계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으로 인한 인간관계 불안형이 있으며, 인간관계 회피형에 영향을 주는 자아 개념과 독특한 신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페이지 34페이지를 보시면 쭉 이렇게 예시가 있습니다. 나는 무가치하고 무능하며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기에 부족한 사람이다. 나는 사람들을 불편하고 불쾌하게 만든다. 인간관계를 위해 정력과 시간을 쏟는 것은 바보스러운 짓이다. 이렇게 예시가 있죠. 그래서 한번 이 사람들은 회피형입니다. 회피형에는 두 가지 경시형과 불안형이 있는데요. 경시형은 인간관계보다는 학문이나 공부, 예술적 작업, 종교 활동이 중요하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인간관계에 시간을 들여 신경 쓰는 것이 헛된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인간관계 경시형들은 인간관계를 부정적으로 보는 독특한 신념이나 인간관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부정적 신념과 인생관이 형성되는 과정은 다양합니다. 그 사람들은 첫째, 과거에 긍정적이고 의미 있는 인간관계를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의 경우, 또 따뜻한 인간관계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의 경우입니다. 그래서 부모나 타인의 친밀하고 따뜻한 관계를 형성하지 못하고 고립된 채로 성장하여 인간관계에서 느낄 수 있는 즐거움과 기쁨을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가족의 불행한 관계를 목격하며 성장했거나 과거에 굳게 믿었던 사람으로부터의 배신감입니다. 그래서 지금 회피형의 경시형입니다. 두 번째는 인간관계 불안형입니다. 불안형은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거부당할 것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이 있습니다. 사람들과 교제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사람들이 자기를 싫어하거나 무시할 것 같은 두려움이 사람을 피하게 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만나면 왠지 긴장하고 불편하고 피곤합니다. 즉 안심하고 편안하게 만날 수 있는 사람들과의 인간관계를 유지할 뿐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 중에는 성장 과정에서 매우 엄격하고 비판적이고 평가적인 부모나 주변 사람의 영향에 의해 자기 가치감이 저하되거나 타인에 대한 두려움을 지니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두 번째, 피상형입니다. 피상형은 깊이 있고 의미 있는 인간관계를 잘 맺지 못하고 피상적인 관계를 맺는 사람들입니다. 이는 겉으로는 되게 넓고 원만한 인간관계를 맺고 있는 듯 보이거나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친한 친구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생기면 심한 외로움과 고독감에 빠져듭니다.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너무 가까워지는 것에 대해서 위협감을 느끼거나 다른 사람과 적당한 거리를 두고 피상적인 수준에서 사귀는 것이 편안하고 느껴집니다. 페이지 36페이지 보면 쭉 이렇게 있습니다. 손해보는 인간관계는 싫다. 나의 치부나 고민을 드러내는 것은 부적절하다. 불편함과 고통은 피하고 재미와 즐거움을 얻는 것이 최선이다. 이렇게 하죠. 자, 피상형의 두 가지는 실리형과 유희형이 있습니다. 실리형은 인간관계의 주된 의미를 실리적인 목적에 두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약점이나 깊은 마음속을 내보이지 않고 애정 중심적 인간보다는 업무 중심적 인간관계에 과도하게 치중하는 사람들입니다. 현대사회에서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유희형은 쾌락과 즐거움을 인간관계에서 얻는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항상 분위기를 명랑하게 만들고 가벼운 농담이나 재미있는 놀이를 좋아합니다. 따라서 함께 놀 친구는 많지만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놓고 깊이 있는 친구가 없습니다. 자유분방하며 자기조절 능력과 자기통제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이 많아서 무능하고 무책임한 사람으로 평가되기도 합니다. 자, 세 번째, 미숙형입니다. 미숙형에서는 소외형과 반목형이 있습니다. 미숙형은 대인관계 기술 또는 사회적 기술이 부족하여 인간관계가 원활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페이지 38페이지를 보시면 나는 항상 중심 인물이어야 해, 난 항상 우위에 서야 돼, 난 항상 판단이 옳아, 이렇게 있죠.
그 중에 인간관계 소외형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고 소외당하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흔히 인간관계에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태도를 보이고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 호감을 주지 못하고 오히려 불편하고 귀찮은 존재로 여겨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인간관계에서 지켜야 할 예의나 규범에 대해서 무지하여 주변 사람들로부터 무례하고 버릇없는 사람으로 여겨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이들은 자신의 행동이 타인에게 어떤 불쾌감과 불편함을 주는지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다른 사람과 친밀하게 지내고 싶은 마음이 앞설 뿐 적절한 행동이 뒤따르지 않는 미숙하고 순박한 사람인 경우가 많습니다. 반목형, 미숙형 안의 반목형은 인간관계에서 다툼과 대립을 반복적으로 경험하는 사람들입니다. 인간관계의 소외형과 달리 이들은 타인에게 호감을 주고 때로는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기도 합니다. 주변에 친구도 많고 서로 미워하는 경쟁자나 적을 다룰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른 사람에 밀접한 인간관계는 필연적으로 다소의 갈등과 대립이 있기 마련입니다. 나의 뜻대로 상대방이 따라주지 않거나 상대방이 나의 이익과 감정을 일방적으로 손상시키는 일이 흔히 발생합니다. 인간관계 반목형은 이러한 갈등 상황을 해결하는 기술이 미숙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지나치게 직선적이고 강하게 표현하여 상대방의 감정을 심하게 하는 경향이 있고 신념과 주장이 강합니다. 주위 사람들에게 상처를 잘 주며 인간관계를 잘 유지하고자 하는 마음보다는 자신의 목표를 관찰하는 욕구가 더 강합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만일 자신이 강하고 우월하면 다른 사람이 자기를 업신여기거나 상처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유형의 사람은 상대방의 사랑과 은혜를 수용하거나 가면을 벗어버리고 자신의 속마음을 보여주기가 어렵습니다. 이 유형의 경우 그 마음에는 두려움이 많습니다. 두려움뿐 아니라 자신의 연약한 모습을 보이기를 극도로 싫어하며 감출합니다. 이러한 태도로 인하여 이들은 좀처럼 감정을 표현하지 않습니다. 약한 감정을 노출시키는 것은 참을 수 없기 때문에 슬퍼하거나 울지 않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극도로 절제하려고 애쓰기 때문에 자연히 감정이 둔해집니다. 이 사람들은 미숙형의 반목형입니다. 자, 네 번째 탐닉형에는 의존형과 지배형이 있습니다. 자, 인간관계 탐닉형은 다른 사람과의 친밀한 관계를 강박적으로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유형은 친밀해진 사람을 구속하는 경향이 있고 늘 자신과 함께 있어주기를 원하고 늘 자신에 대해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배려해주기를 원합니다. 이들은 질투가 강하고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호감을 느끼거나 친밀하게 지내는 것에 대해서 매우 강한 불쾌감과 분노를 느낍니다. 인간관계 탐닉형은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에 매우 친밀하고 깊은 관계를 형성하는 경향이 있지만 이러한 관계를 장기간 안정되게 유지시키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인간관계 탐닉은 인간관계에서 충족시키고자 하는 심리적 목적에 따라서 인간관계 의존형과 지배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 탐닉형을 주는 개념은 다음과 같습니다. 페이지 40페이지 보면은 뭐 있죠?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는 모든 사람에게 좋게 보여야 한다. 나는 항상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인간관계는 경쟁관계이다. 이렇게 있는데 이건 탐닉형 안에 의존형과 지배형이 있습니다. 의존형은 매우 순종적이며 협조적이고 다른 사람에게 모든 결정을 위임합니다. 이들은 문제를 야기해서 관계가 힘들어지는 것을 견디지 못하기에 자신의 의견을 무시하고 수단과 방법을 다해서 관계의 깨짐을 막으려 합니다.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거나 상대방을 직면하기 두려워하고 이런 유형의 사람 중에는 애정에 굶주린 사람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보다는 인간관계를 유지하려는 욕구가 강하며 자신 스스로를 약하고 무력한 존재로 보기 때문에 자신의 가치를 타인의 평가와 의도에 의해 결정합니다. 두 번째, 인간관계 지배형입니다. 지배형은 허전함과 불안감을 느끼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의존형과는 반대로 자신의 주변에 누군가를 추종 세력으로 거느리는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 않으면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누군가를 자신의 뜻대로 지휘하고 통솔하는 지배자의 위치에 있을 때 행복감을 느낍니다.
또한 자신을 신뢰하고 찬양하며 헌신적으로 따르는 사람을 원합니다. 자기 주장이 강하고 경쟁적인 경향이 있으며 특히 여러 사람이 동등한 위치에서 협력적인 일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많은 갈등을 유발합니다. 자신이 지도적인 위에 집단을 일방적으로 이끌어 나가려고 하며 이를 제지하거나 경쟁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공격적인 행동을 보이기도 합니다. 자, 이상까지 부적은 인간관계 유형입니다. 그래서 자아근념을 크게 4가지 유형, 8가지 유형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자, 인간은 그 누구도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누구나 부적은 인간관계 요소를 조금씩 지니며 살아갈 수 있지요. 저도 이걸 하면서 나 회피형의 불안형인가 피상형의 신령인가 이렇게 볼 수 있지요. 그래서 딱 단정 짓는 것보다는 여러분이 내가 어떤 유형이 있는지 한번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는 지금 3강 부적응 인간관계인데요. 자, 페이지 43페이지 보면은 나의 인간관계 유형 진단을 위한 RODE 검사가 있습니다. 이거는 상대방을 형성하기 위해서 나의 욕구와 상대방의 욕구가 무엇인지 관심을 갖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시간을 드리면 체크해 볼 텐데요. 자, 카우보이가 로데오 경기에서 날뛰는 야생마나 황소의 움직임에 자신의 몸을 맡기는 것과 같이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상대방의 생각이나 행동에 유연한 흐름을 가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페이지 44쪽 보면은 페이지 이렇게 체크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 해보셨으면 지금 좋겠습니다. 한 5분 정도 드릴 수 있으니까 기다리겠습니다. 자, 효과적인 인간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나의 욕구와 상대방의 욕구가 무엇인지 관심이 참 중요합니다. 나의 욕구와 상대방의 욕구가 잘 충족될 수 있도록 유연성을 발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카우보이, 그래서 행동에 유연한 흐름을 가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RODE라고 검사가 있는데요. R은 친화형, O는 개방형, D는 주도형, E는 평가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에 40번까지 있는데 표시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책이 없으신 분은 제가 지금 PPT에 다 넣어 있기 때문에 지금 같이 저희가 수업 시간에 같이 체크해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시간 때문에 제가 항목을 읽겠습니다. 읽으면 자기들이 체크해서 점수를 내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책에 보시면 1번부터 10번까지, 11번부터 20번까지, 21번부터 30번까지, 31번부터 40번까지의 점수를 내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유형이 어떤지 살펴볼 텐데요. 자, 1번 어떤 일에 대해서 경우의 수를 많이 생각해보고 결정하는 편이다. 자기한테 맞는 걸 체크해 주십시오. 2번 상대가 잘못을 했더라도 그 사람의 입장을 고려해서 행동하려고 한다. 3번 감정 변화나 분위기 변화에 민감하여 내적으로 갈등을 많이 한다. 4번 친구나 선배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해 일을 떠하는 적이 많다. 5번 다른 사람부터 상냥하다는 말을 듣는 편이다. 6번 기분이 나쁘면 예민해져서 말이나 행동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조심하는 편이다. 7번 다른 사람과 의견이 다른 경우에는 다른 사람의 의견을 우선시하는 편이다. 이게 좀 안 보일 수 있겠네요. 7번 다시 다른 사람과 의견이 다른 경우에는 다른 사람의 의견을 우선시하는 편이다. 8번 다른 사람과 의견이 다른 경우에는 다른 사람의 의견을 우선시하는 편이다. 이게 7번, 8번 똑같은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8번 달랐네요. 8번 다른 사람들로부터 우유부단하다는 말을 듣는 편이다. 9번 말을 하다가 말끝을 흐리는 경우가 많다. 10번 화가 나더라도 상대방이 상처받을까봐 먼저 화를 내지 않는 편이다. 자, 여기서 하면 1번부터 10번까지 점수를 내주세요. 그건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11번 분위기 메이커라는 말을 자주 듣는다. 12번 분위기가 다운되었을 때 바로 업 시킬 수 있는 비장의 무기가
많다. 13번 갑자기 다른 사람들 앞에서 발표를 하게 되었을 때 임기응변을 발휘해서 위기를 넘긴 적이 많다. 14번 다른 사람을 자주 칭찬하는 편이다. 15번 다른 사람이 생각하지 못하는 엉뚱한 상상을 많이 한다. 15번은 지금 잘 안 보이죠? 15번 다른 사람이 생각하지 못하는 엉뚱한 상상을 많이 한다. 16번 다른 사람의 한마디 말이나 태도로 기분이 급격하게 변하는 경우가 많다. 17번 내가 이야기하면 주변 사람들이 재미있어 한다. 18번 다른 사람들로부터 당신은 솔직한 것 같다고 말을 많이 듣는다. 19번 지금 당장 전화를 걸어서 고민을 이야기하신 친구가 5명 이상 있다. 20번 기분이 나쁘다가도 칭찬이나 선물을 받으면 기분이 나아지곤 한다. 11부터 20번까지 점수 내주십시오. 21번 일을 하다 보면 어느새 내가 주도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22번 나는 오늘, 내일, 모레 등 가까운 신내에 이루어야 할 목표를 가지고 있다. 23번 공부를 하기 전 나는 어디까지 해야 하는지 먼저 계획하고 하는 편이고 중도에 포기하는 일이 거의 없다. 이거 지금 PPT 안 보이죠? 자, 23번 다시 공부를 하기 전 나는 어디까지 해야 하는지 먼저 계획하고 하는 편이고 중도에 포기하는 일은 거의 없다. 24번 다른 사람으로부터 충고를 받거나 간섭받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25번 내일은 내가 가장 잘하며 스스로의 하는 힘으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편이다. 26번 수학 주관식 문제를 채점한다면 과정이 맞고 답이 틀린 학생보다 과정이 틀리더라도 답을 맞힌 학생에게 더 높은 점수를 주겠다. 27번 후배들로부터 엄격하다는 말을 듣는 편이다. 28번 학과에서 대하는 사람들과 친구들은 구분을 두어 대하는 편이다. 29번 주변 설명보다는 본론부터 이야기하는 사람을 선호한다. 30번 두 가지 중에서 어느 한쪽을 선택해야 할 때 신중한 결정을 내리는 편이다. 30번 지금 안 보이죠? 자, 다시 30번 두 가지 중에서 어느 한쪽을 선택해야 할 때 신속하게 결정을 내리는 편이다. 31번 사람들이 많이 왔더라고 말하기보다는 500명 정도 왔더라고 말하는 편이다. 약속 시간에 충분히 여유를 두고 집에서 출발하는 편이다. 학교를 다니면서 지각을 해본 적이 거의 없다. 과거에 한번 사서 실망한 회사의 제품은 다시는 사지 않는 편이다. 35번 좋은 결과는 과정에서 나오기 때문에 과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편이다. 36번 신제품이 출시되면 사용한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기다렸다가 구입하는 편이다. 37번 여러가지 정보를 수집하여 분석 결과를 가지고 결론을 내리는 것이 좋다. 자, 38번 내가 기분이 나쁘거나 아플 때에도 다른 사람이 잘 알아차리지 못한다. 안 보이죠? 다시 38번 내가 기분이 나쁘거나 아플 때에도 다른 사람이 잘 알아차리지 못한다. 39번 구체적인 확신이 없으면 행동하지 않는다. 40번 나는 아직 부족하기 때문에 더 배워야 한다고 생각한다. 자, 30번부터 40번까지 점수를 학교를 냅니다. 자, 설문지에서 획득한 점수를 가장 많은 점수를 부분 어딘가요? 자기 유형이 이렇게 점수를 한번 내보십시오. 전 해보니까 5 개방형이었습니다. 개방형. 자, 보시면 R 주의 깊게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친화형입니다. 상냥하고 정이 담긴 대화나 태도를 하고 상담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잘 공감해주고 인간의 폭이 넓고 온화하고 관대하고 누구에게나 친근한 모습을 보이는 사람으로 인정받는 게 R입니다. R. R은
다른 사람부터 부탁을 받게 되면 노라고 말을 잘 하지 못한 경향이 있기 때문에 우유부단하거나 무책임한 사람을 보여줄 수 있으므로 공적인 상황과 사적인 상황을 잘 구분해야 해요. 때에 맞는 단호함과 온화함을 발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인이 R인지 O인지 한번 봅시다. 자, 5. 어느 곳에서나 주목받는 분위기 메이커는 개방형, 밝고 쾌활하고 친구도 많고 미래지향적인 사고를 가지고 행복의 에너지를 뿌려줄 수 있는 사람이고 호기심이 많고 사람들과 공유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저는 참고로 O 개방형입니다. 그러나 도를 넘어선 에너지 발산으로 자신감이 자만으로 보여지거나 말실수를 하거나 당신의 밝음이 상대방한테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하게 수위 조절하여 당신의 밝음을 보여주는 통제가 필요합니다. 네. 자, D. 독립심이 강하며 계획적인 주도형입니다. 자신이 주도해서 일을 이끌어가는 편이고 카리스마, 리더십을 발휘하고 현실적인 것을 선호하고 한번 결정을 내리면 강한 추진력으로 밀고 나가는 편입니다. 자, 이 사람들은 냉정하고 사무적인 사람으로 볼 수 있는데 다른 유형에 비해서는 약간 답답해 보이더라도 포용하고 인정하고 마음가짐을 가진다면 최고의 리더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겁니다. 자, 2. 약속을 중시 여기고 잘 지키는 평가형입니다. 당신은 숫자나 정보를 이용해서 이야기하는 사람, 겸손한 사람이라고 인정받습니다. 현상을 관찰하고 분석하고 즐기고 객관적인 판단을 잘합니다. 이 사람들은 과거의 경험이나 성과를 중시하는 성격을 좀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고지식하고 답답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분들은. 그래서 RODE 인간관계 검사입니다. 그래서 상대방 유형으로 짝짓기 할 텐데요. 지금 사실은 이거를 조별로 막 이렇게 하고 해야 되지만 지금 저희가 원격이라서 우선 검사지를 해본 다음에 가족들도 해보시고 친구들끼리 해보시고 나의 유형은 뭔지 상대방의 유형이 어떤지를 RODE로 했습니다. 저는 O겠죠. 그래서 저는 O, 상대방의 친구들이 R 유형이 있는지, O 유형, D 유형, E 유형이 있는지, 그래서 그 어떤지 한번 보면 서로를 이해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1차시 오리엔테이션인데 30분 동안 이렇게 저 혼자 얘기를 했고요. 빨리 코로나가 지나가서 1, 2주차까지는 원격으로 하고 3장부터는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제2장 인간관계 속의 자기위인데요. 제 분야는 나 자신의 가치 발견하기입니다. 그래서 다른 교수님과 이 장의 1, 2부를 하시고 저는 3. 나 자신의 가치를 여러분과 함께 발견하면 좋겠습니다. 자,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